이번 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6.13 지방선거 압승 효과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번 주는 상승세가 좀 멎었습니다. 1.9%포인트 하락한 74%였는데요. 지난주 75.9%였죠.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니까. 아니죠. 뭐 그리고 유의미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쉬운 것이 원래 이제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이 있는 기간에는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평균 한 2%에서 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노무현 대통령이 25%에서 28.6%로 3.6%포인트 오른 적이 있었고요. 또 월드컵만 따지면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 4%포인트 올라서 39.8에서 43.8%까지 올랐고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에 2014년에는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적이 그때부터 좀 이제 시원찮았죠. 그래서 48.7에서 48.2로 횡보했고요. 이제 올림픽만 따지면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3.5에서 65.7로 2%포인트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난 그 월요일 날 아쉽게도 1대0으로 석패를 했죠. 근데 이제 스웨덴전 영향이 크다. 네, 좀 오를 수 있었는데 한 2%포인트 오를 수 있었는데 좀 떨어진 점이 아쉽고요. 이제 다만 이번 주말에 있을 멕시코전에서 또 멋진 경기를 치른다면은 아마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 경기를 관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승리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스포츠 경기를 대통령이 동반 관람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또 공감대가 또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좀 스포츠 효과, 월드컵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월드컵을 타고 올라간다. 이번 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소식 있었고 또 각종 뭐 고정 환율, 유가 등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제 지표가 여러모로 안 좋은 것들이 소개가 됐고 또 이제 52시간 근무하는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 관련된 이슈도 어제 하루 종일 또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주 초중반 좀 지지율이 좀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에 또 이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을 텐데요. 이런 큰 이벤트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전까지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결집하거든요. 그다음 조금 사람들의 어떤 정당에 대한 결집도 또 이런 관심도가 조금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받아들일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이것이 하나의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추세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잠깐 느슨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방문 기대가 올랐기 때문에 뭐 통상 이제 강대 국가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지지율이 적어도 횡보하거나 오르거든요. 그런 다음 주에는 오른다. 이번 주 후반이나 또 주말에 거쳐서 멕시코 경기를 만약에 이긴다면 그러면 이제 75% 멕시코 영향론을 상당히 세게 월요일 지지율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지지율 조사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독일전까지 얘기하면 뭐 급상승하겠네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1위 국가와 1위를 이긴 국가. 두 국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뭐 1위 국가하고 동률입니다, 지금. 1패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1패 동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공은 풍부니까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그냥 분석을 할까요? 올해요. 자, 정당 지지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구 경북.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 절반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중 집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 지지율은 3.4%포인트 빠진 53.6%. 일종의 이제 선거 승리를 통한 컨벤션 효과가 좀 빠진 거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0.2%포인트 빠진 17.4%.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이 3위로 올라선 이후에 이 국권이 3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7.9%, 1%포인트 올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빠진 5.2%, 민주평화당이 2.7%로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빠졌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20.9%,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이 42.6%, 그러니까 2배가량. 42.6%. 42.6% 대 20.9%. 한국당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당권 도전에도 네. 이제 김부겸 장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제 PK 지역은 뭐 이미 민주당이 많이 석권을 했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구미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경북 시민들 도민들도 이 정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국민 정상회담이 한참 진행 중이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여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수가 고려되는 정당 지지율로 나타났었는데 앞서 다녀가셨지만 심상정 전 대표 계시는 정의당이 지금 제3정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석수와 큰 상관없이 지금 지지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차이는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민들이 의석수로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정당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냐. 이것 가지고서 정당에 대한 선호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미래 가능성을 전망하고 예측하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국민들이 한국 정치도 이제는 좀 그런 가치관으로 좀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보면은 정의당이 블루칩이네요. 아마 지금 가셨기 때문에 심상정 전 대표는 이 얘기를 아마 못 듣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분장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분장실에서 정리하시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이 아무튼 지난번 지방선거 때 광역 비례대표에서도 8.97%를 득표하면서 바른미래당을 앞섰거든요. 현재 의석수 얘기하셨지만 의석수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고 두 자릿수에 가까운 그러니까 10석이거나 아니면 기초단체는 9석인가요?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꽤 큰 선전을 한 거죠. 지금 보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보면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정당별로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8.25 전대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지금 20명 정도 되는 당대표 후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새로 전열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뽑는다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어제 뭐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뭐 선거 사무실을 얻었다 이런 파문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이 되긴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새로운 정당 내부의 변신, 뭐 구도 변화 이런 건 좀 어떻게 예측하시고 전망하세요? 김부겸 장관은 사실 크게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대구 경북에서 민심의 변화를 읽으면서 지금 예상보다는 더 민주당이 이 영남권을 이제 석권을 하고 다음 총선 때는 민주당이 의석을 몇 자리 차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대권까지도 염두를 해둔 그런 당권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엄청 고민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화도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부르는 상황이 되면 김부겸 장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무튼 많은 지지를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당권에서 당심에서는 이제 뭐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꽤 유력 주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민심에서는 민주당 지지하거나 또 민주당 지지 않건 간에 김부겸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당대표 적합도 1위 했어요, 어제. 김부겸 장관. 어떻게 출마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파격이거든요. 이 TK는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이 김부겸 장관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제는 더 이상 지역적으로 분열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김부겸 장관이 당권을 쥐게 될 경우 이것은 TK마저도 더 지지율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더 견고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권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계속해서 영남권 보수 결집에만 고심했단 말이거든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수도권, 충청권 이번 지방선거 완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리더십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역적으로. 심지어는
호남에도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네. 보수정당이 왜 호남을 그동안 외면해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호남이 지역적으로는 호남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상의 이 구역이지만 네. 사실상 호남 출신들은 전국에 다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네.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당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재건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당권 주자는 비대위원장이 됐든 누구든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호남을 고려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또는 이 조건들이 제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김부겸 장관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 예측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출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네. 당대표 출마 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이유는 예. 지금 주로 당권에 이 김부겸 장관의 목표가 있다면 네. 그럴 수 있을 텐데 예. 대권에 있어 보이거든요. 아. 그렇다면 당권에 무리한 이 공천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네. 여러 가지 당내의 이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되는 자리보다는 네. 우리 지금의 본인의 정치적인 내공을 더 쌓아서 대선 쪽을 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당권보다는 것으로 대권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당권이 거론되는 것 자체도 이 잠재적인 잠룡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잠재적인 이 영향력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 저는 한 며칠 전만 해도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봤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 51% 정도로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권을 잡으려고 해도 예. 사실 김부겸 장관 입장에서는 네. 당심의 지원을 지금까지는 받기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승부는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 대권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봅니다. 총선을 만약에 꽤 의미 있는 성과를 치르게 된다면 대권 주자로서 더 입지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51% 정도 조금 기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당권을 잡으면 다음 총선 승리의 주역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느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였는데 물론 다음 총선 알 수 없지만 예. 그 정도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또 도전이 예상되거든요. 과연 그 길을 김부겸 장관이 택하겠느냐. 아하, 알겠습니다. 조금 더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제가 늘 끝났습니까? 역시 너무 80분이 재미있는 방송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80분이 100분으로 모자랍니다.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제작진에 항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가하고 동률입니다 지금 1패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1패 동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공은- 분석을 하는 공은 거예요. 풍부니까요. 풍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축구 경기를 그냥 분석을 할까요? 꼴이에요. 네. 네. 자, 정당 지지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구 경북.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 절반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간 집계, 주중 집계부터 네. 소개를 해드리면 민주당 지지율은 3.4%포인트 빠진 53.6%. 일종의 이제 선거 승리를 통한 컨벤션 효과가 좀 빠진 거고요. 네. 한국당 지지율은 0.2%포인트 빠진 17.4%.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의당이 3위로 네. 올라선 이후에 이 국권이 3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7.9%, 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빠진 5.2%, 민주평화당이 2.7%로 네.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빠졌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지역별로 보면은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20.9%,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이 42.6%, 그러니까 2배가량 42.1%. 예, 42.6%대 20.9%. 예. 한국당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완전히- 당권 도전에도 네. 이제 김부겸 장관 얘기가 나오는 예, 건데요. 예. 지금 이제 PK 지역은 뭐 이미 민주당이 많이 석권을 했고, 네, 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구미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시민들, 도민들도 이 정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국민 정상회담이 한참 진행 예, 중이고 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여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수가 고려되는 정당 지지율로 나타났었는데 네. 앞서 다녀가셨지만 심상정 전 대표 계시는 정의당이 지금 제3정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석수와 큰 상관없이 지금 지지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차이는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나고 네.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민들이
이번 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6.13 지방선거 압승 효과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번 주는 상승세가 좀 멎었습니다. 1.9%포인트 하락한 74%였는데요. 지난주 75.9%였죠.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니까. 아니죠. 뭐 그리고 유의미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쉬운 것이 원래 이제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이 있는 기간에는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평균 한 2%에서 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노무현 대통령이 25%에서 28.6%로 3.6%포인트 오른 적이 있었고요. 또 월드컵만 따지면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 4%포인트 올라서 39.8에서 43.8%까지 올랐고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절에 2014년에는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적이 그때부터 좀 이제 시원찮았죠. 그래서 52시간 근무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된 이슈도 어제 하루 종일 또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주 초중반 좀 지지율이 좀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에 또 이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을 텐데요. 이런 큰 이벤트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 전까지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결집하거든요. 그다음 조금 사람들의 어떤 정당에 대한 결집도 또 이런 관심도가 조금 느슨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받아들일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이것이 하나의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추세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잠깐 느슨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기 때문에 뭐 통상 이제 강대 국가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지지율이 적어도 횡보하거나 오르거든요. 그런 다음 주에는 오른다. 이번 주 후반이나 또 주말에 거쳐서 멕시코 경기를 만약에 이긴다면 그러면 이제 75% 멕시코 영향론을 상당히 세게 월요일 지지율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지지율 조사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독일전까지 얘기하면 뭐 급상승하겠네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1위 국가와 1위를 이긴 국가. 두 국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뭐 1위 37에서 48.2로 횡보했고요. 이제 올림픽만 따지면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3.5에서 65.7로 2%포인트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난 그 월요일 날 아쉽게도 1대0으로 석패를 했죠. 근데 이제 스웨덴전 영향이 크다. 좀 오를 수 있었는데 한 2%포인트 오를 수 있었는데 좀 떨어진 점이 아쉽고요. 이제 다만 이번 주말에 있을 멕시코전에서 또 멋진 경기를 치른다면은 아마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 경기를 관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승리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스포츠 경기를 대통령이 동반 관람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또 공감대가 또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좀 스포츠 효과, 월드컵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월드컵을 타고 올라간다. 이번 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소식 있었고 또 각종 뭐 고정 환율, 유가 등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불안 심리 등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제 지표가 여러모로 안 좋은 것들이 소개가 됐고 또 이제